원두 내부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특징. 일반적으로 커피는 로스팅 과정을 거쳐서 원두로 바뀌면서 원두 내부에 생성이 됩니다. 그 생두를 로스팅 해보시면은 로스팅 과정에서 두 번의 어떤 특이한 음을 들어요. 팝핑이라 해갖고 꼭 팝콘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로스팅이 쫙 되다가 있잖아요. 중간에 팝콘 터지는 소리, 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이제 1차 팝핑이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넘었으면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1차 팝핑이 탁, 탁, 탁 하고 다다다다다다닥 하다가 또 탁탁탁 이렇게 젖어드는 게 이제 1차 팝핑의 어떤 구간이라 그러는데, 이 구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지나면 있잖아요. 2차 팝핑 소리가 나요. 근데 1차 팝핑에 비해서 2차 팝핑은 소리가 적습니다. 따다다다다닥. 그러니까 앞에는 탁탁탁탁 하는데 2차 팝핑은 따다다닥. 어떻게 들어보면 자글자글자글 하는 소리를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2차 팝핑이에요. 2차 팝핑은, 그러니까 1차 팝핑은 주로 그 생두 내부에 있던 수분에 의해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자체가 크고요. 2차 팝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터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소리는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2차 팝핑에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주로 받는데요. 로스팅 레벨이 높을수록 원두 내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로스팅이 약한 원두하고 로스팅이 강한 원두를 두 개를 비교했을 적에 로스팅이 강할수록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갖고 똑같이 포장을 해보면 있잖아요. 로스팅이 약하면은 덜 빵빵해지는데요. 밀폐 포장을 했을 적에 로스팅이 강하면 더 빵빵해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고요.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됐다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아미노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추출했을 적에 로스팅이 강하면 강할수록 추출 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하고 좀 관련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열풍 로스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열풍 로스팅 같이 이제 로스팅 시간이 짧은 경우가 있고요. 드럼 로스팅처럼 로스팅 시간이 전체 시간이 긴 로스팅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하이 템퍼러처 숏 타임 로스팅에서 HTST라고 그러고요. 드럼 같은 경우에 로우 템퍼러처 롱 타임에서 LTLT라고 합니다. 똑같은 어떤 로스팅 레벨, 그러니까 로스팅 레벨은 주로 이제 그 아그톤 칼라 검출기로 있잖아요. 색도계를 이용해서 아그톤 넘버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도가 어느 정도 반사가 되느냐를 보고서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로스팅 되는지를 보는데, 같은 로스팅 비율이라도 열풍 로스팅을 했을 때 로스팅이 짧은 경우에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거 두 개를 추출해 보면 있잖아요. 분명 없이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은 추출할 물질이 덜 적다 그러는데요. 이건 또 반대적으로 더 많이 추출이 됩니다. 열풍 로스팅으로 로스팅한 원두를 추출해 보잖아요. 그럼 추출 수율이 좀 더 높아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열풍하고 드럼에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열풍이 코인 크기가 더 팽창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아갖고 더 많은 물질을 그거 하고요. 그리고 태우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양으로 태웠기 때문에 성분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원두 내 이산화탄소는 추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원두 내에 이산화탄소가 없잖아요. 그럼 제대로 추출을 못해요. 근데 반면에 로스팅 직후에 원두를 갈아갖고 추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추출에 방해가 됩니다. 로스팅 직후하고 한 3일이라든가 일주일 지난 원두를 갖다가 추출 수율을 비교를 해보면 있잖아요. 3일에 일주일 지난 원두가 추출 수율은 약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차라리 이산화탄소가 추출 방해를 해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추출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사실은 로스팅 후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디캐싱 과정이 디캐싱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로스팅 후에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안 가르쳐줘요. 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원두 회사들이 자기네 노하우를 오픈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두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산소의 접속을 차단을 시켜요. 내부에서 로스팅 되자마자 커피 콩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계속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커피의 가장 큰 적은 산패입니다. 산소하고의 결합이에요. 예, 근데 그 산패를 늦춰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로스팅 직후 지속적으로 원두 내 이산화탄소는 감소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산화탄소가 거의 다 빠져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그 빈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원두 내에 내부적으로 이제 산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두 자체가 로스팅 된 지 오래된 원두 있잖아요. 그거를 못 쓰는 이유가요. 산패가 돼갖고 맛이 많이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